자, 요쪽 줄 여기 요쪽 줄 가방 일로 놔줄래? 가방 중간으로 놔줄래? 아, 그렇지 나타는 게. 자, 출석 한번 불러볼게요. 강현준, 김동현 오늘 시험 김민석, 김승기, 박강민, 박지훈, 신성환, 전서윤, 한도훈, 한승희, 김태린, 소윤이 민서이. 오케이. 한 명 빼고 다 왔군요. 자, 책 집어넣으시고 단어 시험 봅시다. 책을 가방으로 넣으십시오. 아니야 미안하다. 내야 되지? 미안하다. 소리. 뒤에 적는데요. 이름이랑 학교도 좀 적어주세요. 학교랑 이름 다 적어주세요. 네, 컴사로 적는 분들이 지워집니다. 차라리 볼펜으로 눌러 적으세요. 자, 뒤에 이름 적는 칸에 꼭 적어주시고. 덜 적은 사람. 자, 책 뒤에서 앞으로 걷어주세요. 강민이가 걷어야지. 거긴 신규생이야. 아니야, 거기 신규생이야. 너가 걷는 게 맞아. 네. 감사합니다. 원래 행차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자, 뒤로 돌리시고. 여기는 둘만 가시면 돼요. 자, 거기 반에도 그냥 중상만 적으세요. 반에 중상만 적으세요. 자, 단어 시험대로 오시는 동안 신규생들은 나를 봅니다. 신규생들은 나를 보세요.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너네 내가 떠들어도 단어 볼 수 있지? 그치? 책은 수업편 있죠? 펴보세요. 수업편 있어요? 수업편은 누구랑 하냐? 나랑 이 수업 시간에 하는 거예요. 수업편은 나랑 수업 시간에 하는 거고요. 뒤로 쭉쭉 넘겨보세요. 그래서 독서 하나, 뭐 문학 하나, 문법 또 내가 수업할 걸 내가 직접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끝날 거고 뒤에 어휘편 보세요. 어휘편을 보면 뒤에 넘겨보면 요게 있죠? 요게 있어요. 요거를 지금 애들이 전주에 있던 책에 있는 요 내용을 지금 애들이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 보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언제까지 외우면 돼요? 다음 주에 외워서 다음 주 책에 뜯어가지고 시험을 보면 돼요. 맨 뒤에 보면 뜯을 수 있는 절치선을 따로 오는데 그냥 뜯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고 많이들 보는 것처럼 또 넘겨보시면 어휘편 뒤에 소설이 있어요. 어휘편 뒤에 소설이 있어요. 요거는 맞다. 소설들 나눠줘야 되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소설 나눠드릴게. 쉬는 시간에 뽑아가지고 나눠줄게요. 소설 수책자가 있어. 이렇게 나눠주고 그건 가정편 뒤에 가정편 데이 보이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에 하나씩 하면 딱 맞아요. 일치가 있거든. 해가지고 내면 돼요. 나한테 이 시간에 쌤이 아까 책 앞으로 보셨지? 이때 내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알겠죠? 배우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드리면 될까요? 시험 보시는 분들? 네. 되게 신기하게 잘 찍는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손. 오케이. 참고로 고등부 가면 여러분이 고등부 그거 가면 이거 전체 받을 때부터 3분의 제로 후다닥 외워야겠지. 중3이니까 아직은 그냥 내가 시간 더 주는 거야. 내가 시간 더 주는 건데 아직 덜 하신 분, 아직 덜 하신 분 없죠? 그리고 OE 테스트 본 분들 아까처럼 앞으로 전달해 주세요. 아? 찍어. 찍고 내. 고생 많다. 천천히 찢어. 이름. 자, 수업편 봅시다. 이거 디자인 좀 달라졌죠? 다른 인쇄소에 맡겨서 그래요. 한번 거기 비밀 알려주자면 요 책이 너네 원래 주간 교재가 서울에서 오거든. 서울에 맡겨. 쌤이 제작을 직접 해가지고 서울 인쇄소에 맡겨. 현태 선생님 아는 사람, 그지? 현태 선생님이 서울에 계시니까 서울에 맡겨. 서울에 맡기면 이게 배송으로 와. 근데 인쇄소가 바쁘면 못 한다고 해. 서울의 인쇄소 워낙 크거든. 그래서 인쇄소 바쁘면 못 한다고 해서 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이번에만 대전에 좀 맡겼어요. 대전에 맡겨서 쌤이 직접 출근길에 들고 온 거거든. 그래서 디자인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디자인은 아마 이게 표 보면 맨 앞쪽에 더올림 입시장골 로고가 좀 이상해요. 그거는 그냥 해달라 그랬어 쌤이. 그거에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또 9호부터는 또 거기서 나올 거예요. 9호까지 하고 아마 잠깐 중단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쌤이 컨디션이 말이 아니야. 왜냐면 거의 한 이틀 그거는 너네 이제 내신 시간표랑 그거 연구한다고 이틀 합쳐서 한 6시간 잤나? 그렇게 그래서 완전 죽겠어요. 너네 이제 내신 시간은 아마 뭐 학교별로 공지가 되고 아마 여기는 3반으로 나눠질 거예요. 3반. 여기에 다시 3반으로 나눠져서 시간표는 이제 도올림 학원 내에서는 수업이 안 겹치게 짜져 있거든.
저올림학원 내에서는 모든 수업이 안 겹치, 그러니까 타과목 수업도 모두 안 겹치게 짜져 있거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짰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다른 스케줄로 안 된다면 쌤이 원래 공지를 올렸다가 그걸 다 맞추면 너네들이 다 차라리 집으로 가서 과외를 해야 되더라고. 너네들이 안 된다는 스케줄을 다 맞추면. 그래서 일단은 아마 공지가 갈 거예요. 조만간 내신 시간에 대해서 나는 왜 이때야 라는 생각보다는 내 친구가 이때 수업이 있어서 이때로 갔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해주고 내신 수업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도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시간 너네들의 다른 수업 시간 다 띄워놓고 그 다음에 퍼즐 맞췄어. 그래서 쌤도 뭐 이건 생색은 아니고요, 일종의 생색인가? 쉬는 날이 쌤이 이틀이 있거든. 중등을 위해서 하루를 더 받쳐서 너네는 내신 기간에는 하루 쉬고 모두 일하는 날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너네들 맞추기 위해서 나도 저 선생님 놀라보고 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너네들의 다른 과목 시간과 맞추기 위해서 시간표를 짰으니까. 뭐 국어 만드는 친구들은 조금 왜 이때로 갔지라고 나중에 공지가 가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같은 교과서를 쓰는 친구들도 수업을 같이 듣기 위해서 그렇게 짜졌구나라고 이해와 좀 그냥 조정 가능한 것들은 조정을 해서 내신 수업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라고요. 자, 또 내신 기간에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자습서로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프린트는 이제 과제별로 나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이랑 이제 상의를 하고, 또 쌤이 화요일에 쉬거든. 화요일에 쉬는데 물론 너네 보러 이제 내신 기간에 화요일에 나올 건데, 화요일에 쌤이 저기 대형 서점들 좀 돌아보면서 너네 자습서 퀄리티도 좀 보고 내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신 점수 나오는데 진짜 잘 따라온다면 지장이 없게 할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편 갑시다. 내신은 내신이고 오늘은 수업편을 가야겠죠. 자, 여러분에게 딱히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야. 그러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닌데 자꾸 첫 지문이 어려운 게 나와요. 첫 지문이 어려운 게 나와요. 어려운 거 뭐? 경제가 나와요. 경제가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문제를 수업편에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려운 지문을 수업편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보는 게 낫지. 이거 나는 쉬운 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얘들아 이러고 나서 나중에 과제편에 갔더니 뭐 생판 모르는 게 있어. 뭔 소린지도 모르는 게 있어. 이러면 이제 나한테 배신감이 좀 들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려운 선지가 여기 나오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요거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여기 뭐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교재 제작에 그 가이드가 다 있어요. 고등부 교재 제작 가이드를 내가 중등부 가져와가지고 수업편도 내가 만들고 과제편도 내가 만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막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해가지고 욕하면 안 돼. 알지?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은 경제에서 뭐야 이게 분필이 현상이야? 뭐뭐나? 왜 이렇게 사회주의? 몰라, 귀찮아. 오늘은 흰색이 없네요. 여기 강의실에 흰색이 없네요. 그냥 노란색을 베이스로 해서 쓰겠습니다. 내가 뭐 색깔로 다르게 뭐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 갑시다. 경제를 볼 건데요. 4페이지에 있는 지문이, 4페이지에 있는 경제 지문이 아마 여러분이 볼 때에 여러분이 이제 고3까지 가져갔을 때 이 지문을 100% 이해를 해간다. 100% 이해를 해간다 하면은 고3까지 베이스가 되는 경제 지식은 여기에서 넘치진 않아요. 여기를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그 말은 뭘까? 이 지문이 시간이 걸릴 거란 얘기예요. 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란 얘기고, 그래서 나는
뒤에 문법 보면 뭔가 좀 이게 원래 개념을 넣으려 했는데 너네들 알지 모르겠는데 이제 평일반이 하나 열렸어요. 평일반이 하나 열렸어요. 현태 선생님이 평일반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그 갈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아마 또 원장님이 따로 연락을 하셔서 쉴 거나 주말에 남아 있을 건지 평일에 들을 건지 해서 지금 보면 뉴페이스 두 분이 들어온 대신에 원래 있던 두 분이 나갔죠. 원래 있던 두 분이 나갔어요. 뭐 별로 관심 없겠지만 원래 있던 두 분이 나갔어요. 그분들이 이제 월요일에 들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내 맘대로 만들 수가 없어졌어. 원래 문법에 개념 넣어가지고 그것만 가르치려고 그랬거든. 근데 현태 선생님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보다 훨씬 선배님이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연차의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그분의 허락을 구해야 돼. 개념을 넣겠다고. 너네 이 사회 돌아가는 게 뭔지 알잖아. 그치? 그분의 허락을 구해야 돼. 그분이 월요일에 아이 한술쌤 이걸 넣었어 하면은 나는 바로 이래야 돼. 그러니까 개념은 아마 그 다음에 들어갈 거고 대신 내가 내 고집을 부린 건 있어요. 문법 문제가 줄었습니다. 문법 문제 2개로 줄여가지고 그냥 뒤에 쉬운 거 2개 넣어놨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 내가 그냥 만약에 여기 독서 지문에 시간을 쏟아가지고 문법을 못하더라도 너네가 풀 수 있는 문제만 골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아주 죽겠어요. 그래서 독서의 시간을 쓸 거다라는 말입니다. 독서의 시간을 쓸 거예요. 자 봅시다. 콩나물의 가격 변화에 따라의 밑줄 치세요. 가격 변화에 따라 밑줄 치세요. 신규생 친구들이 저게 뭔가 싶을 수도 있겠는데 내가 지금 찍고 있는 저거는 이제 결석생이 있으면 찍어서 내가 유튜브에 올려요. 내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거 보강을 영상으로 할 수 있게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자꾸 유튜브 조회수가 너네 총 사람 수보다 많이 나와. 대체 누구야? 자꾸 조회수가 아니 그래 솔직히 물어보자.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유튜브를 들어본 사람이 있다 손. 유튜브를 들어본 적이 있다 손. 그치? 원래 고등부도 그렇게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럼 왜 너네 사람 수보다 많이 조회수가 나오는 거야? 이거 알고리즘 때문에 큰일 나. 몰라. 그래서 조회수에 아주 이상해요. 자, 가격 변화에 따라 밑줄 쳤죠. 가격 변화에 따라. 그러면 가격 변화에 따라는 뭘까요? 가격이 변화한다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오르거나 내리거나 밖에 없어요. 그지? 가격은 오르거나 내릴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그대로면 변합니까? 변화 아니죠. 그지? 가격 변화에 따라는 결국 뭐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다는 거예요. 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다. 그럴 때 뭐가 변한다고요? 수요량이 변하는 것 밑줄. 수요량이 변한다고요. 가격 변화에 따라 뭐가 변한다? 수요의 양이 변한다. 그래서 가격 변화에 따라 해서 이렇게 화살표 해주세요. 뭐가 연관이 있는지를 찾아야겠죠. 그치? 자,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되게 쉬운 얘기예요. 경제 기본적인 얘기예요. 자, 콩나물 가격이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뭐 그냥 한 봉지에 1,000원 잡읍시다. 한 봉지에 1,000원 잡읍시다. 센버릭도 500원어치 갈라 그러면 시장에서 이만큼 줬는데 여튼 라떼 그만 팔고 콩나물 가격 1,000원 봅시다. 그러면 그냥 사는 만큼 사겠죠? 요 정도 수요가 있다고 칩시다. 수요가 뭡니까? 사고자 하는 거죠. 그치? 사고자 하는 거.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거. 자 그럼 콩나물 가격이 1,000원. 근데 난 극단적인 예시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들은 애들은 나를 알잖아. 콩나물 가격이 10만 원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콩나물 해장국집들은 문을 닫겠죠. 그치? 아니 만길라고 한 그릇에 11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뭐 한우도 아니고 그치? 자 그럼 10만 원이 됩니다. 수요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더 살까? 아니 무슨 귀족들도 아니고 요만큼 사겠지 그치? 요만큼 살 거예요. 자 그럼 가격이 오르면 수요의 양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치? 자 콩나물 대란이 났다. 콩나물 이제 너무 안 사가지고 근데 콩나물을 키우는 획기적인 방법이 개발됐다 해가지고 콩나물이 가격이 하나에 10원입니다. 한 봉지에 1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상한 시도를 하셔. 막 거기 왜 있잖아, 한 18번 19번 이런 데 틀어보면 갑자기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뭐 나오면 어머니가 그걸 밥에 넣으시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막 밥이 콩나물이 몸에 좋다고 갑자기 모든 끼니가 콩나물 밥으로 변하는 마술이 일어나고 그렇겠죠. 왜? 싸니까. 그지? 갑자기 국에 콩나물을 안 넣다가 모든 국에 막 콩나물이 들어가고 식탁 보니까 다 콩나물 찬지겠지. 왜? 싸니까. 그럼 뭐야? 수요는 어떻게 돼? 훨씬 커지겠죠. 그지?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커지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요. 그죠?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의 세모. 이 당연한 얘기에 그러나가 나온다는 건 뭔가 다른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당연한 얘기에 집중을 해야 될까?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얘기들에 집중을 해야 될까? 다른 얘기들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죠? 똑똑합니다. 자, 콩나물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도 콩나물의 수요의 양이 변할 수 있다. 밑줄 치고 별표 조그맣게 하나 해주세요. 내가 왜 수요의 양이라 하는 줄 알아? 수요량이 발음이 내가 어려워. 너 내 빠르게 할 수 있니? 네, 나만 못하는 걸로 하지. 자, 콩나물의 가격이 안 변해. 자,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면요,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의 양이 변하는 거. 이제 비밀 알았으니까 이제 묻기 시작했어. 자, 수요의 양이 변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가격이 안 변하는데 수요가 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지켜봅시다. 시금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시금치를 콩나물로 대체한다. 잘은 모르겠는데요. 자, 시금치 가격 상승이래요. 근데 이쯤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어떤 서술 방식을 쓰고 있는지 알 것만 같아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뭐를 들고 있죠?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서술 방식을 물을 때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바로 맞다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시금치 가격이 상승하면 시금치를 콩나물로 대체한다. 뭐 그런 데서겠죠. 뭐 산채 비빔밥집 이런 데 가면 시금치 대체 나오잖아. 야채로. 그게 너무 가격이 오르면 그거 쓱 빼잖아. 여기 시금치 어디 갔어 하면서. 그래서 뭐 콩나물에 더 넣는다 이 소리겠죠. 자, 그러면 가만히 있는 콩나물은 뭐가 가만히 있는 거죠? 가격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옆에 놈이 시금치가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콩나물을 더 사는 거야. 자, 그럼 수요가 올라가네요. 그지?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자, 또는 볼게요. 또는의 동그라미. 증가할 수 있다 뒤에 또는의 동그라미. 내가 지금 조금 스킵한 거예요. 다 안 읽어도 되잖아. 그러면 콩나물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또 어쩌고 저쩌고 증가할 수 있다 뒤에 또는 동그라미 하시고, 콩나물이 몸에 좋다는 내용의 방송, 이게 요즘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종편에 보면 맨날 뭐지? 알토란 이런 거 집에 가니까 쌤 부모님도 막 종편 틀어놓고 막 글로렐라 밥이 좋단다. 그럼 그날 밥이 초록색. 입맛 떨어져.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수요가 오른 또 예시가 있죠. 콩나물이 몸에 좋더라. 왜 좀 억지 좀 부리자면 뭐 옛날엔 좀 더 그런 게 많았어요. 막 서울대 합격자 아니면 수능 만점자의 식단 이러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콩나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나는 신경 안 쓴다라고 어머니께서 하시지만 은근히 괜히 콩나물국 더 나오는 것 같고 괜히 뭐가 더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콩나물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인가요 이게? 아니라고요. 왜? 콩나물에 대한 그냥 진짜 소비 심리가 늘어난 거죠. 그지? 소비 심리가 늘어난 거. 이것도 뭐를 가져온다?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겠죠. 콩나물이 몸에 좋더라. 그래서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겠죠. 이와 같이 특정한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수요의 양이 변하는 현상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그거 정도만 수요의 변화에만 밑줄 쳐두고요. 1문단 맨 밑에 수요의 변화에만 밑줄 쳐두고요. 자, 계속 갑니다.
수요의 변화는 소비자의 소득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소비자의 소득 변화에 밑줄 하나 써줍시다. 자, 소비자의 소득 변화.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요거는 자동적으로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오를 때와 내릴 때로 쪼갤 수 있어야겠지, 그지? 그럼 간단히 말하면 돈을 더 벌 때와 돈을 못 벌 때로 쪼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소득이 오를 때랑 소득이 내릴 때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의 네모 계속 예시 들고 있죠, 그죠? 계속 예시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의 네모 스마트폰 가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자, 스마트폰 얼마로 잡아야 되지? 요즘 150원 하지? 그치? 보통 150원 하지? 그치? 150원. 아, 비싸다. 자, 150만 원 그대로 150만 원. 보통 약정이나 할부로 사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냥 일시불로 산다 치자고요. 자, 내 소득이 200일 때랑 극단적으로 1000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핸드폰이 있긴 해. 근데 좀 느려. 이 두 사람, 이 사람이 핸드폰이 있긴 한데 느려. 자, 그럼 200일 때는 더 쓸까 바꿀까? 보통 더 써요, 그지? 왜 50만 원 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일시불로 냈을 때. 그래서 더 쓰는데 1000일 때는 쿨하게 바꾸겠지, 그지? 쿨하게 바꾸겠죠? 그럼 이거는 가격이 바뀐 건가요? 아니죠. 뭐만 바뀌었어요? 소득만 바뀌었어요, 그지? 소득 증가죠. 이때 산다고 안 산다고? 이때 거의 안 산다고요. 근데 이때 사겠죠. 소득 증가가 뭘로 왔죠? 수요의 증가가 왔어요. 그지? 소득 증가가 수요의 증가였어요. 자, 스마트폰 가격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의 양이 증가한다. 반대로의 세모. 내가 근데 만약에 1000만 원 벌던 애 부럽다. 자, 1000만 원 벌던 애 1000만 원 벌던 애인데 그래서 핸드폰 바꿀까 봤더니 사장님이 불러서 이씨 네 사장님 다음 달 월급부터 150이네 그래. 일단 뭐부터 적을까? 뭐 살려던 게 다 적겠지, 그지? 뭐 살려던 게 다 적겠지.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50이 된다. 이것도 가격 변화는 없죠. 얘는 그대로 150이에요. 얘는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이때는 샀겠지만 이때는 안 산다고요. 그지?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의 양이 감소한다. 이처럼 정리해주겠죠. 이처럼 나오면 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의 양이 증가하는 재화를 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 밑줄 치고 정상재 동그라미. 이게 그냥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정상적이죠, 그렇지? 내가 더 벌면 뭐 더 살 수 있고 못 벌면 못 사는 거, 그렇지? 이게 되게 정상적이죠. 자, 계속 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재화들은 정상적이다. 그렇겠죠, 그렇지?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 뭐 내가 돈이 더 있으면 살 거고 없으면 안 살 거고, 그죠? 자, 근데 볼게요. 그러나 세모, 그렇지? 정상재만 나오면 안 되겠지. 이 글이 안 나오겠지.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 밑줄. 컨디션 부분에 그런가 발음이 완전 날라갔네. 예? 자,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오르는데 수요량이 떨어지는 재화가 있대요. 그걸 뭐라고 한다? 열등제 동그라미. 열등제. 여러분 하나 할 게 있는데 이런 거 경제학이나 뭐 법에서 이렇게 하는 거 열등한 물건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붙여 넣어야 돼요. 이 단어 자체를 막 한자 이런 걸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그럼 말립니다. 오히려 말려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 뭐 경제학에서 한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절대로 우리가 아는 그 단어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 해야 돼요. 오케이?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용돈을 받아 쓰던 학생 때는 버스를 이용하다 취직해서 소득이 증가하여 자가용을 타게 되면 버스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대요. 그렇겠지. 내가 내 차가 있으면 버스 안 타겠지 보통. 그지? 난 차 없어요. 자, 이 경우 버스는 열등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버스 이런 거 말고도 또 있죠. 뭐 버스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이제 날이 좀 꽤 풀렸지만 겨울에 보통 봉사활동으로 뭐를 많이 가냐면 연탄 나르기 봉사를 많이 가요. 연탄, 뭐 사랑의 연탄 나르기 해가지고 저기 야구 선수들도 가고 뭐 스포츠 선수들도 가고 연예인들도 가고 아니면 뭐 잘못했다가 이제 자숙했다가 복귀가 살짝 보는 애들이 연탄 봉사로 막 다시 복귀를 각을 보고. 근데 그 연탄이란 거 있잖아요. 연탄이란 거 보통 이제 여러분 거의 다 아파트 살죠. 세종시에 거의 다 아파트 살죠. 자, 아파트에 살 정도의 소득 수준이 되는데 연탄을 떼는 집 있나요? 없죠? 연탄 떼는 집 없어요. 지금 아파트들에는. 연탄 나르기 공사는 주로 어디에서 시행되냐면 시골이나 달동네 가서 많이 시행돼요. 왜? 연탄의 값이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를 떼는 값보다 싸거든요. 그렇죠? 연탄의 값이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떼는 것보다 싸요. 자, 그럼 이 연탄이란 거는 만약에 여기 연탄을 떼던 사람이 연탄 보일러를 쓰던 사람이 자수성가를 해서 소득 수준이 증가했다 만약에. 그러면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연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타면 갈아줘야 돼요. 밑에 거 다 타면 빼고 넣고 다시 예비 연탄 넣고 해야 돼요. 그거 언제까지? 그냥 정해진 타이밍.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갈아야 돼요. 내가 소득 수준이 올랐어.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새벽에 안 일어나고 싶겠지. 그치? 그리고 연탄가스 위험하잖아요. 연탄가스 위험하고 집에 연탄 쌓아놔야 되잖아요. 안 하고 싶겠지. 그래서 뭐를 할까요? 보일러 바꾸겠죠. 그치? 그러면 연탄 보일러에서 뭐 예를 들어 도시가스는 따로 들어와야 되는 얘기니까 기름 보일러로 바꿨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연탄은 소득 수준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연탄에서 뭐 기름 갔을 때 연탄은 뭐가 된다 그러면 이름이 열등제가 된다고요. 그죠?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라면. 물론 우리는 그 기호식품으로 먹을 때 빼고 주식으로서. 라면이 싸요. 라면이 왜 싸냐면요. 라면을 먹고 사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해서 정부에서 기업을 실제로 압박해요. 어느 정도 이상 올리려면은 정부가 아예 제동을 걸어요. 그런 법으로 정해져 있어. 라면, 쌀 이런 거는 없으면 당장 죽는 걸로 들어가거든. 자, 그럼 라면을 먹던 사람이 라면으로 먹어야만 했던 사람이 라면을 먹고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소득 수준이 올라서 내 방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벌어. 뭐 한 끼에 한 2만 원 태울 수 있을 정도로 벌어. 그럼 2만 원짜리 라면을 먹을까요? 2만 원짜리 딴 걸 먹을까요? 딴 걸 먹겠죠. 보통 라면만 먹고 살던 사람들은 그거 탈출이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의 라면도 뭐가 되는 거죠?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제는 상황 깔기 마련일 수도 있어요. 상황을 깔기 마련일 수도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보기가 나온다 그러면 열등제라고 해서 그냥 보지 말고 연탄 나왔네 무조건 열등제야. 라면 나왔네 무조건 열등제야. 이게 아니고 보기에서 어떤 상황을 깔아서 어떤 밑밥을 주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요. 자, 계속 봅니다. 정상제와 열등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네모치고 하나 옆에 필기 하나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이 반은 고등국어를 위한 반이니까 자, 경제학에서요. 경제학 지문에서 A의 비탄력성이라는 게 꽤 나와요. 뭐 지금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지, 그지? A의 비탄력성이라는 게 꽤 나와요. 거기 옆에 지문어휘 정리할게요. 살짝 적어두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B가 변할 때
A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써먹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걸 이거 이해하면 뭐까지 볼 수 있었냐면 공무원 시험까지 볼 수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이거 이제 폐지가 돼가지고 그건 아니고 이제 수능까지 이 개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사회까지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수요의 그럼 소득 탄력성은 뭘까요? 넣어보자고. 소득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겠죠. 그지?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면 소득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그죠? 바로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개념이 있습니다. 많이 변한다면 또는 민감하다면, 소득 변화에 만약에 수요가 민감하다면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탄력적이라 그럽니다. 이거 탄력적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많이 안 변한다면요. 그래서 둔감하다면 비탄력적이라 그럽니다. RB자 써서 비탄력적이라 그럽니다. 요 개념 한 고2 기출, 고3 기출까지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저기 옆에 있는 개념이 지금 지문에 써져 있는 개념이 조금 더 어렵게 제시가 돼 있어서 그래. 어차피 쓸 거야. 자, 이제 지문 볼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랑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의 양이 변하는 정도를 말한다 같은 말이에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수인 재화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의 양도 증가함으로 정상제이다. 자, 여기서 이제 지문의 조건이 나오니까 그래도 지문의 조건을 옆에 좀 알아봅시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수라면 원래 고등 가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숫자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이거 고1 지문이라서 그래요. 고2, 고3 가면 탄력적 1대, 비탄력적 1대 그냥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건 이미 안다고 가정하고요. 자, 봅시다. 양수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의 양도 증가한다. 아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 뭐라고 그랬지? 정상제라고 했죠. 그지? 정상제. 그러면 반대로 말해볼게요. 정상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뭐다? 양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지? 지금 선진 다 이렇게 나와요. 자, 봅시다. 반대로 세모.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음수. 자, 음수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의 양이 감소한다. 아까 연탄 같은 것들이 있겠지. 버스나 이런 애들 뭐라 그랬죠? 열등제라 그랬죠.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네요. 정상제이면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즉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자, 저기 정상제이면서부터 크게 증가하는 경우까지 밑줄. 우리 한 줄 더 밑줄 치는 거죠, 거의. 정상제이면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즉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요의 양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까지 밑줄. 자, 비문 기문에서 경우가 있다 하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얘기를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겠다는 거고요. 자, 경제학에서는 이를 사치제 동그라미. 사치제 동그라미.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갈라져 나온 거야? 정상제에서 갈라져 나온 거야? 열등제에서 갈라져 나온 거야? 정상제에서 갈라져 나온 거죠? 그지? 왜 오를 때 오르는데 그냥 더 크게 오르는 게 사치제거든요. 그래서 정상제에서 갈라져 나온 거고, 또 밑에 봅니다. 반면에 세모, 정상제이면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은 제와 밑줄. 정상제이면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은 제와.
자 그럼 정상제 이면서니까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단 작겠지만 0보다 커야겠지. 그지? 0보다 커야겠지. 저것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음수면 뭐가 돼요? 열등제가 되잖아요. 그지? 음수면 열등제가 되니까 자 봅시다. 그걸 뭐라고 한다? 필수제라고 한다. 요것도 어디서 갈려서 나온 거다? 정상제에서 갈려서 나온 거다. 자, 정상제와 열등제는 가격이나 선호도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만 변했을 때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한 개념이다. 그치? 다른 거 신경을 쓰면은 이런 개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세모 특정 재화를 명확하게 정상제나 열등제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죠? 어려워요. 뭐 하나 딱 주고 이거 현실에서 뭐야? 그러면 당연히 어렵죠. 그지? 누구는 더 벌면서 안 쓸 수도 있고 누구는 더 버는데도 이걸 쓸 수도 있고 그죠? 재벌이라고 해서 버스 타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재벌이면서 좀 더 검소하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차를 팔고 버스를 타는 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 딱 집어 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동일한 재화가 소득 수준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 열등제가 되기도 하고 정상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는 일반적으로 정상제로 볼 수 있지만 그쵸, 정상제로 볼 수 있죠. 왜? 햄버거 사 먹을 돈 없으면 덜 사 먹잖아요. 사 먹을 돈 생기면 더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사 먹을 확률이 높겠죠. 그지? 햄버거 돈 있으면 더 사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소득이 아주 높아진 거예요. 소득이 아주 높아졌어. 돈이란 건 신경도 안 쓰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어. 오늘 저녁을 먹을까요? 1번 롯데리아 가서 불고기 먹고 세트 먹는다. 2번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뭐 와인 한 잔 곁들여 가지고 먹는다. 이거 선택 보통 어느 정도 되면 패스트푸드점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죠? 너네도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이런 상상 기쁘잖아. 만약 내가 억대 부자라면 그래도 나는 검소하니까 저기 버거킹 가서 와퍼 올데이 킹 그거 먹을 건가요? 아닐 거예요. 보통은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정상제면 소득이 오를 때 계속 올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햄버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열등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뭔 말하는 거예요? 정상제는 열등제가 절대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재화의 수요 변화는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 재화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다른 재화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취약, 장래에 대한 예상 등의 뭐예요? 결국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자, 뒤에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1번은 정말 쉬운데 2번과 3번에 조금 유의해서 시간 충분히 드리고 쉬는 시간 드릴 테니 풀어보세요. 혹시 기울기 볼 줄 알지 다들? 그치? 기울기 볼 줄 알지?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 알죠? 2번을 풀 때는 A, B, C, D가 뭔지 꼭 적어보세요. 각각 뭔지.
그럼 밑에서 그 너네 주간 소설 못 쳤잖아. 그거 출력하고 그거 감안해가지고 올 테니까 여러분 다 풀고 쉬는 시간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갔다 와서 풀이해줄게요. 이따 봅시다.